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거에 직접 적용하셔서 테스트까지 완료하셨겠죠? 그 이후 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접속, 커넥트,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하는 것까지는 테스트를 완료를 한 거고요. 이제 좀 실질적으로 쿼리를 작성해서 쿼리를 실행시키는 걸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그 테스트까지 해보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만들었던 기능에다가 적용하는 것까지 또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일단은 이번에는 인서트 기능에 대해서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 볼 건데, 제가 JDBC 커넥트 테스트 이 녀석을 하나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고, JDBC insert 테스트라고 해서 클래스를 하나 또 만들어 줄 겁니다. insert 테스트. 자, 커넥트는 말 그대로 진짜 접속만 한 거예요. 접속만 해가지고는 우리가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이제 insert, select, update, delete 이런 식으로 쿼리를 실제로 실행시키기 위한 세팅을 좀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한 코드를 제가 좀 적어 볼 겁니다. 이 코드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돼요.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리는 부분들만 잘 체크를 하시면 되고, 이 부분은 이제 커넥트 테스트에 남아 있으니까 여기서는 제거를 해주도록 할게요. 깔끔하게. 그리고 이런 커넥션 successful 이런 것도 없애겠습니다. 얘도 굳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 접속 정보 그리고 접속을 시도하는 행위 이것까지는 우리가 인서트 테스트를 할 때에도 남겨놔야 돼요. 왜냐면 지금 별도의 메인 메서드를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 커넥트 테스트에서 접속을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얘를 실행하는 시점에는 접속을 새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그대로 활용을 할 거예요. 그대로 활용을 하고 추가되는 부분은 여기부터 이제 추가가 될 건데, 자, 제가 prepare statement라고 하는 녀석으로 변수를 하나 만들어 낼 겁니다. 지금 바로 따라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화면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 녀석 얘가 지금 뭐 하는 애인지 알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조금 이따가 코드를 다 작성하고 나서 알려드릴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접속을 한 이후에 이 try 블럭 안쪽에다가 제가 string 타입의 변수 하나를 만들어 낼 건데, 이 녀석한테 값을 넣을 겁니다. 어떤 값을 넣을 거냐? 이름 뭐예요 지금? SQL이죠. 실제로 SQL 쿼리를 여기다가 작성을 해볼 거예요. insert 테스트를 할 거니까 insert 문을 작성을 해줘야겠죠? insert into article 이라고 해서 쭉 쿼리를 적을 겁니다. set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 한 줄로 다 적으면 우리가 알아보는데 가독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한 줄로 적지 않을 거고 이걸 사용해서 여러 줄로 나눌 겁니다. 지금 제가 플러스는 이라고 하는 이 증감연산자를 사용을 하면 기존에 있는 이 녀석에다가 뒤에다가 이어붙이기 하는 거잖아요. 그걸 그냥 활용해서 줄바꿈의 효과를 줄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제 set,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거, 이 띄어쓰기 한 칸은 꼭 필수입니다. 이 띄어쓰기를 안 하게 되면은 이 녀석이 이어붙이기가 됐을 때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건데, 그러면 이런 테이블을 찾으려고 할 거잖아요. 그럼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띄어쓰기 한 칸 잘 신경을 써 주시고 set 뒤에 이제 우리가 아직 테이블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만들지 한번 미리 생각을 해보자면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 볼게요. RGDate는 now, 그리고 컴마 꼭 찍어줘야 되고요. update date now, 그 다음에 타이틀과 바디를 넣어주겠습니다. 여기다가는 일단 테스트니까 이렇게 하죠. 그리고 바디 하나 더, 백팁도 빼먹으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한번 넣어줘 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이 뒤에는 세미콜론 하나. 이거 사실 세미콜론 여기다가는 안 찍어도 괜찮기는 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 SQL YOG에선 여러 개의 쿼리를 작성해 놓고 한 번에 실행하는 게 가능하죠. 근데 얘는 한 번에 하나의 쿼리밖에 실행을 못해요. 어차피. 그래서 세미콜론을 찍지 않아도 어차피 큰 문제가 발생을 하진 않아요. 근데
그냥 의미적으로 우리는 항상 찍어 왔으니까 찍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작성된 SQL, 얘는 결국에 우리가 SQL YOG로 들고 가 보면은 이렇게 들고 와 보면 이런 형태의 쿼리죠. 이거 우리가 인설트문 사용했던 쿼리랑 동일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쿼리를 완성시킨 거고, 이 쿼리를 이제 우리가 접속한 이 데이터베이스 이쪽으로 보내줄 겁니다. 자, 이걸 보낼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위에서 만들어냈던 pstmt라고 하는 이 녀석한테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prepare statement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쿼리를 조립시킬 거고요. 그리고 이 녀석을 사용해서 execute update라고 하는 걸로 execute update 이렇게 생긴 애를 실행을 시켜줄 겁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이 prepare statement는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쿼리를 실행해주기 위해 필요한 녀석이에요. 커넥션은 접속을 하기 위해 필요한 녀석이고 얘는 우리가 작성한 쿼리 이 부분을 실제로 저 데이터베이스 접속된 서버 안에 들어가서 실행시켜주기 위해 필요한 녀석. 그래서 일단 변수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 녀석한테 접속 정보 알고 있는 녀석을 불러내 놓고 얘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메서드를 호출하면서 우리가 짠 쿼리를 인저로 넘겼죠. 자, 그러면 이 작업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자, 접속 정보 커넥션은 이걸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prepare statement를 사용하는 건 이 쿼리 편집기에다가 우리가 짠 SQL이라는 변수가 들고 있는 쿼리를 이렇게 썼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입력을 한 형태다.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 녀석 execute update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거 얘가 이 녀석을 F9를 눌러서 실행했던 것과 동일한 역할을 해줍니다. 그럼 순차적으로 커넥션을 사용해서 접속을 먼저 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접속이 가지고 있는 prepare statement를 통해 쿼리를 세팅한 거 이게 이 접속한 이후에 쿼리 편집기에다가 쿼리를 입력한 형태 그리고 execute update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게 이 녀석을 F9를 눌러서 실행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코드를 우리가 F12를 눌러서 실행을 한다라고 하면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이거 지금 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한테는 아티클 테이블이 없을 거니까. 그 말인즉슨 아티클 테이블을 먼저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겠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자, 우리가 JDBC를 사용해서 이제 자바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도 할 거고 쿼리도 실행을 시킬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자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DDL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DDL이 뭐였어요? 데이터의 상위 개념을 건드리는 거죠. 자, 얘를 통해서 테이블을 만들거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좀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DML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조작하고 관리하는 형태로만 이 JDBC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이블은 여기서 만들 거예요. create table article 해서 여기다가 만들어 줄 것이다. 자, 필요한 것들 하나씩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id int 타입으로 만들 거고 옴수 필요 없으니까 unsigned 넣어 줄 거예요. 그리고 낱널 널이면 안 되겠죠. 고유식별 값이니까. 그 다음에 primary key까지 넣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자동 증가될 수 있게 auto increment 넣어 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어제 다 해봤던 녀석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두 번째 컬럼으로 REGDate 얘는 date time이라는 타입을 쓸 거고요. 낱널 넣어 줄 겁니다. 게시글을 썼는데 작성일이 비어있는 경우는 없을 거니까. 자, 그 다음에 update date 이 녀석도 REGDate랑 동일하게 이렇게 사용을 할 건데 얘는 왜 쓰냐면 게시물은 항상 작성된 날짜가 있다면 수정된 날짜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같이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 만들어 준 거고요. 다음 타이틀이라고 하는 컬럼도 필요하겠죠. 얘는 가차 한 100 정도 그리고 낱널 넣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body라고 하는 컬럼도 하나 필요할 테니까 이 녀석은 텍스트, 그 다음에 낱널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죠. 어제까지 우리가 해봤던 제약사항 추가 같은 것들을 다 한 번에 적용시켜서 테이블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을 한번 실행을 시켜줄 거고요. 그럼 테이블이 만들어졌겠죠? 그리고 나서 이 쿼리가 여기서 직접 실행할 게 아니라 자바 쪽에서 실행이 되게끔 해준다라고 했으니 여기서 메인 메서드를 실행을 해보고 진짜로 데이터가 추가됐는지 여기서 한번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메서드 실행. 그러면 여기에는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왜냐면 성공했을 때 어떠한 출력을 보여줘라 라고 한 게 없기 때문에 안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 여기 와서 아티클 테이블을 조회를 해보면 데이터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자바를 통해서 자바 쪽에서 메서드를 자바 쪽에 있는 프로그램 코드를 실행을 시키면 데이터베이스에 추가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서로 연결이 된 거예요. 이런 걸 하기 위해 우리가 JDBC를 쓰는 거고요. 자, 근데 이제 쿼리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만큼도 db.txt에다가 저장을 해주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용할 고정되어 있는 쿼리들을 매번 업데이트를 해서 보관을 해준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초기화하고 싶을 때 이렇게 생성하는 부분들을 전체를 다 블럭을 씌워서 한 번에 실행시키면 초기화가 될 거다. 그런 쿼리를 보관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이렇게 하기보다 이 DBMS를 좀 편하게 다룰 수 있는 이 툴들이 제공하는 기능을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타이핑해서 보관하는 경우도 별로 없어요.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이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지금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거, 뭐 테이블 만드는 거 이렇게 쿼리를 작성을 했죠. 그럼 실제로 이 녀석이 이런 테이블과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제가 보여드린 적이 없었는데 실제로 얘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애들을 우리가 스크립트로 뺄 수 있어요. 테이블 작성 쿼리를 간단한 뭐 어떤 클릭 몇 번만으로 이걸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걸로 보통 작업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이것보다 지금 이게 더 편리한 상황이라서 이렇게 저장을 하는 것 뿐이에요. 실무에서는 이렇게 저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추가를 해줬고 테스트가 완료가 됐으니까 이제 이 녀석을 실질적으로 우리 코드로 가져가서 사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이거 하나만 좀 추가를 할게요. 이거는 고민하실 필요 없고 제가 그냥 커밋으로 제공해드리는 거를 똑같이 여러분들도 따라 하시면 돼요. 자, 제가 이 URL, 접속하는 URL에다가 데이터베이스 이름 뒤에 물음표 하나를 넣고 뭔가를 막 복사 붙여넣기를 했어요. 뭐가 되게 길게 붙여넣기가 됐죠. 자, 이 녀석들이 뭐 하는 녀석인지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건 똑같이 따라 하세요. 만약에 얘를 하지 않으시면은 이제 우리가 이 JDBC를 자바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을 할 때 나중에 우리 이런 거 배울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그냥 보세요. 우리가 나중에 이런 걸 배울 거예요. 생략하죠. 조회를 하는 그 시점에서, 셀렉트를 하는 그 시점에서 컬럼의 이름 말고 우리가 원하는 이름을 여기다가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처리를 할 거예요, 나중에. 근데 지금 방금 제가 추가한 이 긴 거, 얘를 정상적으로 추가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 상태로만 뒀다면은 나중에 얘를 했을 때 에러 나요. 데이터를 못 읽어옵니다. 그러한 설정 플러스 기타 등등 몇 가지의 설정이 들어가 있는 코드인데 이거는 그냥 커밋되어 있는 걸 그대로 가져다가 쓰시면 돼요. 물음표 뒷부분부터 마지막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녀석은 다시 돌려놓도록 하죠. 이거 우리가 나중에 다 배울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커넥트 테스트 쪽에도 이 녀석으로 교체를 좀 해주죠.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작업하던 이 메인 클래스에 있는 메인 메소드 여기다가 한번 적용을 시켜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가 만들어낸 기능은 article write와 article list죠. 나머지는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지 않은 기능이잖아요. 그죠? article write랑 article list만 필요한 기능인데 제가 이것도 안 했군요. 잠깐만요.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요. 이거부터 하고 넘어갑시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prepare statement라고 하는 이 타입으로 변수를 하나 만들어냈고 사용을 했죠. 얘도 자원이에요. 그래서 얘도 꼭 꺼줘야 돼요. 근데 얘를 끌 건데 우린 이미 밑에서 커넥션을 끄고 있죠. 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어요. 커넥션은 이러한 역할이었고 prepare statement는 여기다가 쿼리를 입력해주는 역할이었고 그리고 execute update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면서 얘를 실행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커넥션이 씁시다. 커넥션이 없으면 저 prepare 이건 복사할게요. 너무 기니까 prepare statement가 동작할 수 있나요? 커넥션이 없으면 얘가 동작이 되나요? 이거 당연히 안 되는 거겠죠. 왜 안 되겠어요? 얘가 없다라는 건 접속을 못 한다라는 건데 접속을 안 했는데 쿼리를 쓰는 게 불가능하죠. DBMS에다가 우리가 DBMS로 접속을 한 이후에 쿼리를 작성하는 건데 접속도 못 하는데 쿼리를 작성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되지도 않고요. 왜냐면 컨을 써야 되니까 우리는. 그죠? 자, 이걸 지금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커넥션 자원을 만들었고 그리고 prepare statement도 자원을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종료를 할 때 이 자원을 무조건 먼저 종료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커넥션을 종료하는 겁니다. 이 순서대로 가야 돼요. 우리 나중에 셀렉트 하게 되면은 자원 하나 더 쓸 거예요. 리절트 셋이라고 하는 자원을 쓸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 이게 여기서 지금 변수를 얘부터 만들었기 때문에 커넥션이 먼저 쓰이는 거야 그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됐어도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됐어도 결국에는 커넥션이 있어야 커넥션이 정상적으로 돼야 얘를 쓰는 거고요. 커넥션이 없으면 얘를 아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종료할 때도 그 역순으로 꺼주는 거예요. 이걸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무언가 인터넷 검색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딱 이제 컴퓨터 앞에 딱 앉았어요. 근데 나는 네이버에서 어떤 걸 검색해 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되죠? 컴퓨터를 켜야 돼요. 컴퓨터를 켜지 않으면 인터넷을 못 쓰죠. 그렇죠? 당연히 컴퓨터를 켜야만 인터넷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컴퓨터를 켜고 나면 인터넷을 사용해서 검색할 수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컴퓨터를 먼저 끈다. 지금 커넥션을 먼저 끈다라는 건 이 행위랑 똑같은 거예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물론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요즘에는 이거 가지고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그냥 꺼질 텐데 당연히 그 정상적인 순서라고 보면 인터넷을 끄고 컴퓨터를 꺼야겠죠? 이게 맞겠죠, 순서상. 우리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것도 얘랑 같은 개념입니다. 커넥션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접속을 했고 그 이후에 prepare statement를 사용해서 쿼리를 날렸으면 그 다음에 종료할 때는 prepare statement부터 종료, 그 다음 커넥션 종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올바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료하는 이쪽 쿼리에다가 pstmt를 종료할 수 있는 코드 한 줄을 추가할 거예요. 이렇게. 복사로 그냥 만들어냈고요. 여기서 pstmt 이 녀석이 널이 아닐 때 pstmt 이 녀석을 꺼줘 라고 만들 겁니다. 그러면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흘러갈 거니까 얘를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지우려고 하겠죠.
자원을 사용했으면 정상적으로 종료해주는 그 순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진짜로 이제 우리가 만들어냈던 메인 여기에 있는 기능에다가 저 데이터베이스 처리를 좀 해볼 건데, 자, article write 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네, 얘는 insert가 이루어져야겠죠. 왜냐면 article write라고 하는 행위는 게시물을 쓰는 건데, 게시물을 쓴다라는 건 없었던 게시물이 생겨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추가하는 insert를 해야 돼요. article list는요, 그렇죠, select가 이루어져야겠죠. 기존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보여주는 거니까. 그쵸? 근데 우리는 아직 select 테스트는 안 해봤어요. 지금 연결하는 connect 테스트, 그 다음에 삽입하는 insert 테스트, 이거 두 개밖에 안 해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해봤던 테스트 중에서 article write와 list 중에 할 수 있는 기능은 누구예요? insert, write겠죠? write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insert 테스트를 했던 이 코드 내용을 가지고서 여기다가 갖고 들어와서 적용을 시킬 거예요. 자, 적용을 시킬 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있는 그대로 그냥 전체를 다 불러오면은 이건 당연히 안 될 거잖아요. 왜냐면 얘한테는 메인 메서드도 있고 클래스가 별도로 있는 거니까. 그럼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전체를 다 긁어오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자, 복사를 합니다. 여기다가 만약에 들고 들어왔어요. 자, 이러면 돼요. 이러면 우리는 게시물을 쓸 때마다 테스트 1과 테스트 1이라는 제목 내용을 가진 게시물만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article write 기능을 만든 거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에 대해서 게시물을 추가하고 싶은 거죠. 사용자가 입력을 해야, 입력을 했을 때 그걸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이 자리에 있으면 돼요. 이 녀석은 우리가 어떤 기능을 쓰던지 간에 공통으로 들어가겠죠. 왜냐면 데이터베이스 접속 정보가 바뀔 일은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쓸 거니까. 그래서 이 녀석은 이 메서드 if은 블럭 안쪽이 아니라 더 큰 범위에 만들어놔도 되겠네요. 그렇죠? 얘는 변하지 않을 녀석이니까 그냥 뺐어요 밖으로. 그 다음에 이 녀석은요. 일단 지금으로 봤을 때는 여기 있어도 상관없어요. 아까 저 변수들도 이 안에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 상관없어요. 얘는 그냥 둘 거예요. 일단은 두죠. 그리고 자, 이거 트라이블럭. 자, 여기서부터는 사실 얘보다는 아래로 내려가야겠죠. 왜냐면 얘가 입력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입력을 받지도 않았는데 지금 얘는 이 쿼리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입력받는 트라이 부분의 코드를 제가 입력받는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처리하는 이 부분의 코드를 입력받는 거 아래쪽으로 옮겼습니다. 사실상 이 자원도 바로 만들 필요 없고 입력을 받고 나서 만들면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입력부터 받아요. 그 다음 자원 만들어서 쿼리를 세팅합니다. 세팅할 때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넣어야 돼요. 그러면 결국 얘랑 얘를 쿼리에서 활용해야 돼요. 어떻게? 타이틀이랑 바디가 가진 값을 여기다가 넣어주고 싶은 상황.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지금 타이틀과 바디 타입은 스트링, 그 다음 우리가 쿼리를 작성하고 있는 SQL의 타입은 스트링. 결국 문자 이어붙이기 더해주면 되겠네요. 자, 여기다가 플러스로 엮어가지고 여기서 한번 끊고 이렇게 엮은 다음에 타이틀 변수 넣어주면 되겠죠?
이건 뭐야? 자, 이런 식으로 엮을 겁니다. 자, 근데 엮을 때 이렇게 타이틀이 그냥 들어가 버리면은 우리가 여기다가 지웠네.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입력을 했다. 그럼 이 녀석이 이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쿼리에. 그러면 안 되겠죠? 문자는 홀다운표가 붙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코드에다가 홀다운표 하나, 그 다음에 닫는 부분에도 홀다운표 하나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그러면 이 변수의 값이 이어붙이기가 될 건데 이어붙이기가 되면서 홀다운표 안에 감싸진 형태로 최종적으로 완성되겠죠. 자, 바디 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써주겠다라는 겁니다. 이러면 사용자가 입력을 했고 자원 만들어서 접속 시도하고 쿼리 짜고 접속하고 쿼리 입력하고 실행시키고까지 진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처리가 됐다면 이제 더 이상 이 녀석은 필요할까요? 필요 없겠죠. 근데 이거 지금 당장 지워버리면 우리 리스트 테스트를 못하니까 리스트는 지금 셀렉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티클스를 순회해야 되는 녀석이니까 일단은 잠깐 남겨놓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실행 그리고 여기다가 아티클 리스트 라이트 입력. 자, 지금 현재 우리한테는 데이터가 하나 들어있는 상태. 입력하고 글을 쓰면 자, 일단 1번 글이 썼다고 나올 거예요. 왜냐면 라스트 아티클 아이디는 우리가 이쪽에서 처리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거 가지고 처리하니까 1부터 나옵니다. 자, 근데 이 녀석 실제로 조회를 해보면 2번 글로 쓰여져 있겠죠. 진짜로 이제 인설트가 된다는 얘기예요.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잘 된다. 지금 당장은 이 라스트 아티클 아이디라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좀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차차 진행을 하면서 해결을 해 나갈 거고요. 아직은 그냥 둘 겁니다. 그리고 아직 문제가 있는 건 아티클 리스트를 했을 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건 두 개인데 우리 하나밖에 못 가져와요.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셀렉트를 적용을 안 했기 때문에 셀렉트는 또 진행을 해보면 되겠죠. 자, 오늘은 시간이 애매해서 셀렉트까지 진행을 하진 않겠지만 자, JDBC 셀렉트 테스트 이 녀석을 하나 만들어서 또 테스트를 할 건데 자, 얘도 별거 없어요. 우리가 했던 거랑 비슷해요. 자, 일단 쿼리를 작성하고 쿼리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prepare statement가 필요하겠죠. 이 녀석이 필요해요. 접속을 위해서는 커넥션이 필요할 거고 자, 근데 이 커넥션 접속을 하고 입력해서 실행하는 거는 이 두 녀석이면 되는데 select는 쿼리에 실행 결과가 남죠. insert는 이러한 결과가 남지 않아요. 몇 열에 적용이 되었냐 그것만 남는 거지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게 남지 않아요. 근데 select는 남죠. 그래서 이 남은 결과를 이쪽으로 다시 돌려받아야 돼요. 그래서 select 테스트를 진행을 할 때는 커넥션과 prepare statement 말고 result set이라고 하는 녀석이 하나가 더 사용이 될 겁니다. 자, 내일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이 녀석은 그냥 간단하게 데이터베이스 DBMS를 사용해서 조회한 결과가 압축되어 넘어오는 객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압축돼서 이 리절트 셋의 형태로 넘어올 겁니다. 그러면 압축되어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압축을 해제할 거예요. 어디서? 자바에서. 그렇게 해제를 하고 우리가 쓰기 편한 형태로 얘를 다시 돌려버릴 겁니다. 우리가 쓰기 편한 형태라는 건 자바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기 편한 객체 이런 녀석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녀석들을 좀 더 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리스트 같은 게 될 겁니다. 그렇게 처리를 해서 실질적으로 출력의 결과를 보여주는 형태로 갈 거예요. 물론 그냥 가져온 대로 압축을 해제하면서 바로 보여주는 것도 되긴 하는데 우리가 사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좀 할 거다. 그래서 내일 수업에서는 이 녀석 테스트를 좀 해보고요. 실제로 리스트에다가 적용하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고생하셨어요.